어느 때 이게 소리가 나고 어느 때는 소리가 안 나고 참 만만치가 않네. 잠깐만. 여기에 일단 슬픔의 기쁨의 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각자 해줬으면 하는 작품이 따로 더 있으면 요거 수업 요 작품 설명하고 나서 뭐 듣고 싶은 거 공부했으면 좋겠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그거 맞춰서 먼저 할게. 자, 여기 지금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주겠다, 뭐 뭐겠다, 이렇게 했다, 뭐뭐 하겠다. 자, 주겠다가 주로 반복이 되고, 그다음 어, 여기가 할머니를 꾸미고요. 그죠? 어, 너를 위하여 주겠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제 수업이에요, 쌤 이거? 어, 문학이 안 끝나요. 어? 분이랑 난소곡이 남았어요. 저기 돌아버리겠다 진짜. 자, 문제 문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보죠. 군, 화자는 언제나 굿맨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제목은 슬픔이 기쁨에게입니다. 이 작품은 음, 여기 표현이 있는데 통사 구조가 반복되기도 하고 종결 어미가 반복되면서 아까 겠다, 뭐하겠다, 뭐하겠다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당연히 운율도 형성합니다. 역설적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역설 예, 요게 역설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다시 얼어 죽을 때. 그거 역설이라고 했어? 네. 문제 풀 때? 네.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여기도 역설? 네. 음, 학교에서 얘기해 주신 거야? 학교에서 얘기해 주면 훨씬 좋고. 문제 풀면서 나왔나? 나와보긴 해요. 아, 자습서에서? 이것도 역설 정도로 한번 봐주시고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은 무조건 역설입니다. 담배 냄새 이렇게 나지? 또 여기서 향 올라오나? 아, 내 코가 이상한가? 저는 아직 안 나는데. 그래? 자, 그럼 내가 난리는 없는데. 자, 봅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여기서 슬픔은 긍정적인 시어가 됩니다. 오히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힘들게 살아가는 슬픔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자 할머니는 그런 소외받고 힘없이 힘들게 사는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이때 너의 속성은요 기쁨입니다. 이게 만약에 슬픔이 기쁨에게를 나가 너에게로 바꾼 거라면 의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픔의 평등한 얼굴 긍정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슬픔이란 소외받은 사람이 너를 부를 때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그래서 평등하게 웃어줬다면 됐을 텐데 너가 가진 웃음은 차별적인 웃음인 거죠. 너의 웃음은 차별적인 웃음입니다. 자, 무관심한 너의 사랑, 흘릴지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이거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해줘. 아직 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너는 어떤 존재예요? 기쁨, 웃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기쁨의 존재지만 이것이 다 뭡니까?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속성을 가진 웃음, 사랑, 기쁨이고요. 자, 슬픔은 그래서 기다림을 주겠다. 슬픔이랑 같은 겁니다. 한방눈을 멈출 거야. 한방눈 부정적인 거, 내리는 걸 멈추게 하는 거니까. 추워서 떠는 사람들 슬픔에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인 너를 배제하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계속 드러냅니다. 슬픔의 힘도 긍정적인 거, 기다림의 슬픔도 긍정적인 거. 그래서 이 작품은 좀만 더 읽어보면 슬픔이 기쁨이 말을 건네는 이야기 형식, 말을 건네는 형식, 대상을 의인화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다음 자, 이웃을 배려하고 소외된 미를 배려하고 표현은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죠. 두 명이 그러면 유진이랑 종천이 왔구나.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에서 드러나 있다고 하고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부분을 따로 그냥 한번 찾아볼 게 있나? 그냥 기쁨을 나로 슬픔을 아니 기쁨을 너로 슬픔을 나로 표현한 부분 정도가 의인하겠고 이것도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의 평등한 얼굴 이것도 의인화라고 볼 여지가 있죠. 자, 대립적 상황을 통해 삭막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어떤 부분? 누군가는 추워서 떨고 얼어 죽어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데 추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깎으면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얼어 죽은 사람을 더 가만히 하나 더 다시 한번 덮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 삭막한 현실. 특정 종교라면서 사용 화제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삶을 권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예창까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어, 이웃을 돌보는 삶의 어떤 소중함을 강조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사랑, 너, 무관심, 눈물, 기쁨 이번 문제에서 4번인데 음,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저는 이건 걸리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보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무관심한 너의 사랑, 눈물이 있다면 흘릴 줄 알아야 되는데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이 문제인 거고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 문제인 겁니다. 저 구조만 보면 사랑도 문제가 있고 눈물도 문제가 있어요. 너가 가진 눈물과 너가 가진 사랑. 너는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관심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너는 눈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흘릴 줄 모르고. 그런 거 보면 사랑과 눈물도 의미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것들이죠. 기쁨, 무관심, 너 이런 것들. 눈물 그 자체는 이기적인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별로 저는 문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윗글의 특징은 적절하지 않은 거. 실제는 인간미, 그 인간적인 애정, 휴머니티, 휴머니즘, 익숙한 시어의 새로운 의미, 슬픔과 기쁨에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지금의 현실을. 역설적 표현 나왔었고요. 그다음 대상의 말을 건네는 이야기 형식. 화자가 A를 대하는 정서. A가 어딨니? 할머니를 대하는 정서. 연민과 안쓰러움이죠. 연민과 안쓰러움. 1번이네요. 자, 여승은 쓸쓸한 얼굴이 옛날같이 늙었고 그 여승을 보고 나는 서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처음 보는 작품일 거야. 여자가 스님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래서 이 시의 전체 내용은 일부 안 나왔지만 일부만 나왔지만 전체 내용은 남편은 집 떠나고 자식은 하나 있는 자식은 죽어서 그 견디지 못하는 삶 때문에 여승이 되었던 그 여승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요. 할머니가 어린 목숨 납니다. 아파서 어? 점점 시들어가는 내 목숨을 지키고 계시는 그런 모습. 이것도 연민, 안쓰러움, 불쌍함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거 4번은. 5번에 A와 B. A는 슬픔, B는 슬픔.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 이걸 굳이 구분해야 되나? 슬픔은 주겠다, 너에게. 개인적, 공동체적 유대감, 개인적 고통. 굳이 디테일을 살려봅시다. 이건 되게 일반화된 슬픔입니다. 일반화된 슬픔. 그래서 이때 슬픔 굳이 학교에서 구분했으면 그렇게 알아두시는데 여기서 슬픔은 굳이 보자면 어, 타인에 대한 연민, 공동체적 유대감 정도 되겠고 여기서는 추웠다는 사람들의 슬픔. 이때 슬픔은 이 문맥을 상에서 보면 이거는 그들의 고통 정도가 보겠죠. 개별적인 어떤 고통. 5번 문제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5번의 답은 1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거 다 적절하지 않아서 그래.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B가 좀 어울리지 않아. 자, 따뜻한 한방면은 긍정적인 거죠. 가장 낮은 곳. 잠 못 드니, 들이 사는 곳, 가장 낮은 곳. 그것에서 편지가 되고 위로가 되자 다 같은 말. 위안이 되고 하는 말. 보게하자가 너에게 들려준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답 2번이겠죠. 뭐 7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까요? 윗글에서 시적 기능이 다른 하나. 어제 질문 받았던 건데 채희한테. 겨울밤, 추위, 할머니, 가만히, 귤값. 자, 귤값은 굳이 따지자면 이것들은 다 소외된 것과 관련된 그 추위와 겨울밤 이런 것도 소외된 사람들한테나 혹독할 수 있겠지. 돈 많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한텐 눈 내리는 게 스키 탈 수 있고 좋은 걸지도 몰라. 자, 귤값은 받아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걸 받아야 할머니가 제대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깎는 너의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4가 가장 이질적이다. 시의 함축적인 의미? 시가 어떤 거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 자, 한방눈은 멈출 거고요. 한방눈은 멈출 거고. 음,
봄눈을 데리고 슬픔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눈 그친 글귀를 가겠다. 봄눈들을 데리고서 그 슬픔에게까지 가겠대요. 화자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여지가 있지. 한방눈은 여기선 부정적이야. 왜? 너 같은 애들만이 누리는 어떤 이기적인 즐거움과 관련 있는 것이 한방눈이라면 이때 봄눈들은 데리고 갔다 온다고 하는 거 보면 슬픔에까지 데리고 다녀오겠다. 그럴 때 봄눈을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봄눈을 긍정적인 거라고 봅시다. 이 시에는 눈의 이미지에 서운한 것에 감상하다. 추위와 관련된 부정의 것은 슬픔을 모르는 대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겠다. 슬픔을 모르는 대상에게 주지 않는다. 설명도 이상해. 설명 이상해 오히려. 봄눈을 데리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갔다 온다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이걸 가지고 너무 오래 있는데.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뭐냐? 자, 눈이 내리는데 매화 향기. 이건 봄의 징조를 얘기하고. 눈은 부정적 현실을 얘기해. 밤새 송이 눈이 쌓이는데 그냥 계절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시흥마다 톱밥날로 가. 그래서 여기는 긍부정을 따지기가 좀 어렵는데 어, 뒤에 지금 긍부정, 긍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정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거라고 보면 되겠어. 그다음 눈보라를 보고 와. 겨울은 이제 올 너그러운 봄. 이거 매서운 눈보라 부정적이야. 자,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이때 눈이 내리는 풍경은 내 마음속 풍경입니다. 내면의 상태예요.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보면 눈 내리는 풍경은 지금 묵념, 아주 경건하고 아주 평화롭고 이 풍경의 속성은 내 내면도 평화롭고 경건해. 눈이 내리는 풍경이 그래서 평화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답은 4번. 이거는 처음 보는 시여서 어려울 거야. 어? 그다음 따뜻한 한방눈이 내어 내리자. 이때 한방눈도 긍정. 이때 눈도 긍정. 이때 눈도 긍정. 근데 가장 유사한 거 시에 유사한 것 그들이 가진 사는 곳으로 가자고 하니까 5번이 더 가깝겠네. 단순히 긍부정만 따지면 4번도 긍정이야. 이 정도? 자, 윗글에서 말하는 슬픔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것. 오케이. 여기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꽃이 됐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이건 슬픔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여지가 없어. 여기 전라도가 시내는 이 시의 화자가 중국 땅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에 대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울듯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를 위해서 사투리로 말을 해줘서 고향에 온 듯한 어떤 가시네에 대한 연민, 안쓰러움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자, 선절이 안악내들이 어때요? 장터 가서 팔다 못해 파장터를 넘기고 한밤중 시오리길을 요기도 못하고 오는 나의 시선이 어때? 선절의 안악내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 담겨있지, 안쓰러움이. 비 오는 날 낯선 새 나를 붙들고 동대문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엔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노동자의 비애와 그 낯선 소년,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그 소년의 모습에 대한 안쓰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실업자가 된 대낮에 시장 바닥을 어슬렁거리면 나는 아직 바닥에 이르려면 멀었구나. 자,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처절한 삶에 비하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깨달음을 거뒀다는 게 이 작품. 그래서 얘네들은 다 나름대로의 슬픔들이 들어 있습니다. 답은 2번. 나머지 문제는 한번 읽고 풀어봐 주세요. 자, 뭐 해줄까? 그거요. 또 뭐? 기숙사 꽃. 이육사의 꽃? 너무 어려워요. 이육사의 꽃이? 잠깐만 봅시다.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걸로 한번 가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중요한 것만 형광펜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걸 칠하게 됐어요. 모든 게 아니 근데 내신은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색칠 놀이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육사의 꽃으로 한번 가보죠. 예. 음,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아주 척박한 환경이죠. 부정적 상황입니다. 꽃이 피고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죠. 이 하늘도 다 끝났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다 그 땅의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동쪽 땅에는 땅에도 심지어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는가? 영탄 뒤에는 물론 못모여 붙는 건 영탄법이에요. 그래서 이 꽃은 뭡니까? 이때 꽃은 나의 롤 모델인 거죠. 그냥 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꽃은 피지 않냐. 나 또한 목숨을 꾸며는 이거에 꾸며가 나는 납득이 잘 안 돼. 무슨 뜻인지. 내 목숨을 꿈꾸며? 우리 근데 돈을 꾸다라는 말도 쓰지. 내 목숨을 저당 잡혀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 해설서나 이런 데 보면 꿈꾸며 이렇게 얘기를 해. 목숨을 꿈꾼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생명을 미리 땡겨 쓰더라도 수명 단축 각오가 땡겨 쓰더라도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이런 혹독한 상황에서 버텨야 꽃을 피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쉴 수 없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노력할 수밖에 없는 나날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상황에 에도 결국은 꽃을 피듯이 자, 부정적 현실에서도 나도 바라는 소망을 실현해야 하는데 그 수단이 뭐야? 꽃이 그냥 폈겠냐 빨갛게.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했겠지. 근데 그 꽃을
따라가려면 나는 뭐 해야 돼? 여기에서 목숨을 꾸고 그 다음에 목숨을 꾼다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목숨을 저당 잡혀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글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해돼요? 나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건가? 설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케이. 들어왔어 종찬. 그리고 북쪽 툰드라 지대 자체가 일단 찬 새벽 안 그래도 추운 지역에 안 그래도 추운 때 안 그래도 눈속 극한의 극한의 극한. 이해됐니? 네. 이것도 부정적인 상황이지. 피 한 방울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 하늘도 끝난 상황. 이것도 다 부정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도 꽃의 싹은 애도 꼼지락거려서 뭘 기다려?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길. 봄. 네, 제비떼 날아오는 거 봄을 오기를 기다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척박한 상황 그대로 그냥 쓸게 귀찮으니까 속에서 꽃의 싹은 꽃 맹아리는 제비때 날아오는 오는 날을 기다려. 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얘네들이 다 뭐야? 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나는 내가 바라는 세상. 여기도 이제 바라는 어쨌든 바라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 확신. 여기서는 약속으로 드러나죠. 꽃싹조차도 뭐해? 제비떼가 날아온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약속을 확신, 기대. 이거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서 약속처럼 맹세된 거야. 이해되니? 제비와 약속했을지도 몰라. 제비와 약속이 아니더라도 꽃맹아리는 그것이 올 거라는 확신, 그 약속처럼 기대되는 그날에 대해서 꽃면은 옴지락거리기라도 하잖아. 나도 뭐해? 그 약속을 뭐 할 수 없어? 배반할 수 없는 거지. 약속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거지. 근데 약속이요. 저버리지 못하는. 그 약속은 네. 그러니까 혼자 다짐한 목표이기도 한 거야. 음.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일 수도 있지. 네.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야? 꽃삭은 그래도 그러면서 기다리잖아. 나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해? 기다리는 것. 그건 의리를 지키는 거지. 누구한테? 나 스스로한테 의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럼으로써 뭘로 표현하? 꽃으로 표현하는 거지. 내가 바라는 세상 어떤 세상? 꽃이 피는 세상. 여기까지 다 뭐야? 현재 상황. 1년은. 마지막 3년은 뭐? 미래. 그렇지. 현재화된 미래의 모습을 언급하는 거죠. 벌써 꽃이 핀 거야. 내 눈앞에. 미래 상황인데. 여기서 너를 불러본다. 회상의 무리는 너. 나비처럼 취하는 뭐를? 꽃성, 꽃이 타오르는. 내가 바라는 시대. 꽃이 피어난 시대. 어떤 미래의 긍정적 상황. 바라는 봄이 온대. 그때 즐기는 거 누구? 얘네들. 내가 너희를 미리 불러보느라 여기서.
이게 이런 거 멘트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내가 그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 불러본다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해석은 그것에 대한 소망, 확신, 의지 그런 그것을 드러내는 명령, 명령형의 어조를 통해서 강한 소망과 의지, 확신을 드러낸다.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정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 주술적 의미의 것일 수도 있어. 주술은 아니야. 마치 나타나라 하면 그래서 뭐 주문을 열면 딱 몰리듯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이거 수업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처님이 설법하면 그 설법의 자리를 축하해 주는 징표가 꽃잎이 휘날리는 것으로 나타나. 근데 그 누군가가 부처님의 그 간절한 말씀을 그 진솔한 말지 그 뛰어난 가르침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부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원하는데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선후 관계가 다르지만 꽃을 미리 뿌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기?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 여기 지금 뭐야? 현재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치 지금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나타나길 바라기 위해서 뭐라는 거야? 야, 즐길 사람부터 먼저 와서 즐기고 있어. 그러면 그 상황이 될 거야. 납득되니? 그런 쪽에 어떤 그 기원과 확신만이 아니라 미리 땡겨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즐기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꽃이 피는 상황이 미리 만들어져야 돼. 이게요. 네. 성경 후정이래요. 이게 성경 후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선경, 여기가 후정이라기보다 여기는 상황이잖아. 외부의 상황. 그거에 대한 나의 태도를 드러내지. 이게 정이라고 할 수 있지. 후정. 성경 후정, 성경 후정. 네, 그런 식으로. 여기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 최소한 성경 후정의 모습으로. 또, 자, 이 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대꾸는 있나? 대꾸. 대꾸가 뚜렷이 보이지 않아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안 보여요. 사계절의 흐름 없습니다. 4번. 4번. 근데 뭐예요? 명령형이 불러보노라예요? 불러보노라. 잠깐만. 죄송합니다. 라 때문에 단순히 명령이라고 얘기했네. 명령 아니에요? 뭐뭐 해라. 나는 여기서 공부하노라. 이런 식으로 평서형 진술이야. 혹은 감탄형이라고 할 수 있고. 불러본다 정도로. 이거 명령이 아니다. 미안해. 라로 끝나가지고 먹어라. 공부해라. 난 줄 알았어. 명령 아니야. 그럼 이거 아니네. 공간에 따라 변화는 공간 따라 없어요. 대리적 상징적 의미. 대리적인 의미 뭐 있어요? 자, 북쪽과 툰드라, 북쪽 툰드라, 뭐 하늘도 끝났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꽃이라고 하는 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꽃맹어리야 싹 이런 대립적 이미지. 그리고 추운 계절에 대해 제비때 날아오는 것과도 대립적인 이미지. 꽃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민요적 율격 아니에요.
각 연의 시행을 규칙적으로 배열했다. 규칙적 배열, 시행은 각 연마다 사행 배열을 통해서 규칙적인 배열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요적 율격은 아니에요. 민요적 율격은 보통 삼음보나 사음보의 율격을 민요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음보요. 2번. 중세제의 소재의 상징을 부여 주제 형성. 답은 2번밖에 없네요. 의인화, 자, 감정이입이 없습니다. 의인화는 있어요? 자, 의인화 확인해 봅시다. 자, 보세요. 네. 여기에는 의인화 없습니다. 꽃에는. 기다리나이? 그치. 꽃 맹아리가 움작락거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다린다라는 것 때문에 무엇을 기다린다는 의인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 수업 좀 잠깐 보세요. 아무 말씀. 아무 말 없으면 의인화 빼놓으세요, 일단. 네. 자, 그다음 낭만적이 아니다. 이거는 강인한 어조로 감각적 이미지는 나옵니다. 그죠? 시각과 촉각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낭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비장합니다. 어떤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향토성이 짙은 친근감. 이건 친근감 있는 분위기 형성이 주제가 아니에요. 향토성이 짙은 시어도 없습니다. 향토성이 짙으려면 시골틱한 용어들 혹은 사투리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자, 그다음 근데요, 피지 않는가 이거 서리법이에요? 이거는 영탐법 정도로 갑시다. 그 아래 다 학교에서는 뭐라 그랬어? 아무 말이 없어. 네 번째 줄도 다 영탄법인 거예요? 마지막 빼고? 어디? 맨 마지막 줄들. 이거? 네, 그냥 그 위에. 아니야, 이거는 느낌표 붙일 수 있어. 영탐법. 맞아, 영탐법. 서리법이 아니고 맨 다 아래도. 영탐법. 불러보느라. 이것도요. 이것도 영탄으로 볼 수 있어. 그다음 이거 몰라서 묻는 맥락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의문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날에도 꽃은 오히려 빨갛게 핀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구조로 썼기 때문에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뻔한 거예요. 우리는 대답할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응, 아니 라고 대답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리법으로 볼 수 있어요. 더. 자, 영탄 적어도 나옵니다. 의지 1년에서 나오고요. 시행의 규칙적 별. 자, 규칙이니까 리듬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 규칙 아까 1연 4행, 2연 4행, 3연 4줄 상여시어 됐고 4번. 네, 4번입니다. 과거가 없어요.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 정도의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저 이거 뭔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과거, 현재, 미래는 틀렸다. 이래든 저래든.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까지 하고 상징적인 시어 자연은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지금 이 현실을 현재 처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면 현재 처한 상황이 자연이 처한 상황이나 같습니다. 대비가 아니네요. 예, 대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답은 2번. 5번도 해주세요. 5번 답이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이때 보통 자연과 현실의 대비는 보통 속세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인 속세와 자연의 대비로 보통 나갈 수 있거든요. 자연은 아름답고 꽃이 핀 그런 상황인데 나는 임과 헤어져서 외로운 상황이야. 이러면 자연과 인간의 대비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혹은 이렇게도 나오죠. 속세에서는 더럽고 치사한 수작들이 판을 치는데 자연은 깨끗해. 그럴 때 자연과 현실의 대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쓴 것 같아요. 이 선지는.
근데 여기에서 자연이 보여주는 모습과 화자가 처한 모습은 화자가 처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유사하게 되는데요. 각 연은 그래서 성경후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선지가 맞다면 이 문제를 출제한 애는 3년도 성경후정으로 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각 연의 3행까지는 각각 객관적인 상황, 선경, 마지막 한 줄 한 줄 한 줄이 후정에 해당하는 나의 반응과 태도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작품 볼까? 아니요. 뭐 5번. 5번 문제? 5번에요. 답이 5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을 모르겠어요. 빨간색과 흰색 빨간색은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 흰색 색이 눈은 무슨 색깔이야? 아! 이 연의 눈은 됐지? 눈이었어요. 눈? 하얀 눈. 와, 음, 잠깐만요. 색채립 있어. 11번이요. 11번 11번에 이 글의 꽃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저는 이 답이 1번이거든요. 아닌가? 뭐지? 제가 볼 땐 3번 아닐까요? 3번? 네. 근데 1번은 왜 안 돼요?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를 상징한다. 네. 네, 1번도 네. 적절할 부분이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꽃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상 세계에서 존재하는 대상이어야 돼. 근데 꽃은 지금 어때? 극악한 현실 속을 그것을 버티고 결국은 성취하는 존재라고. 이해되지? 그래서 3번 선지가 훨씬 더 강렬하지. 얘기한 거지. 자기가 화자가 굳게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그런 교훈을 나에게 주는 존재란 말이야. 그 꽃이 핀다는 건 그냥 온화한 따뜻한 상황이 돼서 피는 존재가 아니야. 걔는 혹독한 환경을 버티고 견디고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의지를 가지고 결국엔 달성하는 존재거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너무 나이브한 해석인 거지, 꽃에 대해서. 하나만 더요. 응? 24번이요. 24번? 24번에 답이 4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에 음. 내면화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면화하고 수용하는 거지. 받아들인다. 내 것으로.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남의 일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 나가서 저기 비체혁명소에 나가서 얘기할 때 남들이 나가니까 뭐 됐지 뭐 하는 건 내면화된 게 아니고 내가 큰일이어서 내가 위기감을 느껴서 내 일로 느껴가지고 가는 거. 네. 됐어요? 네. 자, 이 정도면 되겠고 또 아까 서율이 얘기했었어? 댓글에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볼게. 난소공 문제 5분만 쉬었다가 해도 돼? 한 12시 반 정도까지는 해볼게. 괜찮아? 네. 쌤 어떡하죠? 5분만 쉬었다가. 저는 한지를 오늘 끝내야 되는데 한지. 지금 난소금과 파스콘이 나왔어요. 난소공 파수꾼은 직전 날에. 그럴까요? 아니 파스콘만 마무리를 하려고요. 파수꾼은 의외로 쉬울 거야. 아 그래요? 난소금이 더 어려워요? 난소공 현대소설이 조금 어렵지. 말을 꼬아놓고. 아, 근데 이 파스콘이 시작해버렸어요. 레모네이드. 뭐가 맛있어? 레모네이드 맛있어요. 쉬지 않아? 아니 아니요. 완전 달아요. 맥콜 오랜만이네. 향수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엄청 오래됐네요. 그거예요. 노스탈지아? 뭐지? 옛날을 그리워서. 저도 노스탈지아에 빠져요. 와, 옛날. 그거하고 바꿔주실 거 아닌가? 쌤, 저 어떡하죠? 수학을 때려치고 싶어요. 진짜 수학만 하면 멘탈 관리가 안 돼요. 그
그날 만약에 오전에 수학을 하잖아요. 그날을 그냥 버려야 돼요. 너무 하루 종일 왼종일 우울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잡혀요. 진짜 수학 전에 식탁에서 진짜 울면서 풀었다니까요. 학원에서 진짜 엉엉 울면서 풀었어요. 완전 눈가요. 그거랑 울면서. 진짜 와, 나 식탁에서 내가 그렇게 울어본 게 처음이야. 그러면 안 돼. 아니 왜냐면 보통은 학원에서 울거든. 근데 근데 원래 학원에서 안 돼서 울었어. 내가 너무 불능한 것 같아서. 근데 학교에서는 너무 하기 싫어서 울었어.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울면서 했어. 지금 피곤해가지고 눈이 안 풀려. 나 이래서 잠을 많이 자야 된단 말이야.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 건지 12시를 못 넘겨. 나 12시를 못 넘기고 자가지고 6시 반에 그냥 갑자기 일어났잖아. 늙었네. 그치, 늙었지. 아니 나는 이제 잠을 원래 자던 시간보다 더 적게 자니까 피곤해가지고 다안 풀리. 야, 이거 봐. 원래 이게 학교 필기거든? 내가 보면서 이게 중요한 것만 미술을 치고 심지어 난 9분까지 했어. 색깔이 지금 3개 났으면서 이렇게 됐다. 제 앞에도 여기 어딨지? 형 만근씨도 이래. 말해야지. 그러니까 점점 이게 화려해져. 색칠도 하고 있어. 너 지금 수학하러 갈래. 수학을 하러 간다고 진짜. 아, 약간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골라서 안 하기. 안 하기? 하나만 면제해주기. 네, 이게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개혁이 필요하지. 외국에 기술대학을 그냥 아예 가버리기도 하고 기술학교를 가기도 하고 굳이 대학도 가고 싶으면 갈 사람만 가서 대학 등록금 다 면제되고 어차피 사회에서 사람들 써먹을 거면서 왜 우리가 우리 돈 내고 배워야 되냐고 기술을. 우리 어떤 사람 그러잖아. 우리가 과거의 노예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보장이 되어 있던데 뭔가. 아니 옛날에 노예는 주인이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노예를 가르치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노예가 될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기술 배워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네요. 내 친구가 이 친구도 있어. 친구도 있어. 있는데 그 친구가 아니 평생을 살아도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2년 뒤에 할 선택 과목을 미리 정하니? 왜 선택 과목 미리 정하게 해가지고 내가 솔직히 맛보기 하게 해줘야 되는 거 같아. 시킨다고? 자 봅니다. 진짜. 틀린 말은 아니야. 난 소금? 잠깐만. 문제를 실제로 풀어가면서 가죠. 안 쏘게? 너무 길어. 아 진짜 딘드안.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풀면 되지 그럼. 잠시만요. 단소공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황망근 했는데 4시간 했어요. 4시간. 아 안녕.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일요일이요. 아니구나. 단소공 어떤 걸로 할까 이건가? 수학이 언제일까? 목요일인가? 아, 수요일이지. 이걸로 할까? 수요일. 아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수학을 버렸어야 됐나 봐요. 이걸로 해보죠. 자, 본문의 내용은 어려울 건 없어요. 본문의 내용은. 근데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게
특정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그때 인물의 내면 심리는 어떠냐, 인물의 캐릭터는 어떠냐, 성격은 그런 것 따지는 것들, 그리고 특정 소재의 의미 이런 것들 따지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너 얼마 만에 보는 거냐, 다은아? 아, 몇 개월 만에 본 것 같은데. 내가 해서 올릴게. 안 볼 거지. 절대 안 거지. 아 엉덩이 아파. 자, 일일이 문제부터 봅시다. 본문이 너무 길어.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이 작품은 희화화의 작품이 아니에요. 풍자적 기법도 없습니다.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인물의 처한 상을 부각하고 있다. 대비되는 소재 뭐죠? 너무 길어가지고 고기 굽는 냄새, 풀 냄새. 그 다음에 주머니가 있는 옷, 주머니 없는 옷. 그것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준 문제를 일일이 보면서 아닌 것들 배제하고 인 것들 보면서 뒤에 해설 보면서 예를 들어서 쌤, 왜 그것들을 풍자적 추가적으로 해서 기법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늘리는 게. 그래서 빈번한 장면 전환 여기에 인물들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거로 넘어갈 때 현재와 과거의 경계가 없이 바로 그냥 과거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 치더라도 긴장감이 해소되진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끝까지. 과장된 말과 행동 없고요. 반전을 꾀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대해 사건 행견 자 이것도 없어요. 그냥 순행적인 내용, 물론 과거의 상 그것만 보면 역순행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죠. 기억, 미음, 디귿.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찾아갈 건데 일단 봅시다. 이 설명이 이 전체 작품 내용에서 일부에 해당되는지. 아버지는 신체 장애를 가진 인물로 그 자체 사회적 약자이면서 우리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 도시 빈민계층. 네, 무조건 적절하겠죠. 기억이 어디냐는 나중에 확인합니다. 동네 명칭과 실제 삶의 괴리를 통해 비참한 현실 반어적. 나온거 행복동인 거 봐요.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산업화의 횡포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횡포가. 근데 그것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이 뭔지. 좀 이따 확인하죠. 교육과 경험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 할아버지에서 아들,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자, 사회적 구조의 폐벽에는 민중의 내면에 깃든 저항의식을 드러내요. 이것이 영원한 폐허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미음을 잠깐 보죠. 이거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서 그지? 하는 모습이야. 그건 저항의지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번도 맞을 3번 디귿은 뭐냐? 굴뚝이 내려앉는 건가? 굴뚝 그림자가 난쟁이네 일가의 마당을 뒤덮는 모습. 그냥 뭐라 그래? 그 배경을 묘사하는 공간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벽돌 공장은 산업화의 상징이고 그 높은 굴뚝 그림자가 이 집안을 뒤덮고 있는 모습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3번 한정 짓고 있어요. 가와 나만 감상하래요. 여기는 라까지 있지만 가 나에서 모르겠으면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보기 박스는 그렇다 치고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 조린 감자 밥상의 모습 도시 빈민의 가난을 못했고 철거 개혁점을 만나 떠나야 하는 난쟁이 가족의 모습은 삶의 기반을 기록하고 오케이 동사무소 상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단정 짓는 데에서 이것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야기된 일어난 문제 구조는 뭐냐 들었죠. 네 스트럭처
쉽게 변하지 않 쉽게 변하지 않는 그 내적으로 공고하게 존재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구조적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조적이란 말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4번 자, 정함받는 영어네요, 영어. 영어는 순응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겁니다. 나머지 됐고요. 그 다음 굳이 본문을 확인해 보자면 난쟁이로 설정된 아까 의미 있었고 19 이때 나는 하나 둘 셋 넷인데 나가 영수죠. 가장 맞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자, 천국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거고 우리는 그 전쟁 날마다 지기만 했다. 계속해서 비참한 생활을 전쟁 같은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철거개고장 요런 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요 소재 가난한 집을 상징합니다. 낙원과 행복동 반어적인 이름 그다음 굴뚝그림자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 행동을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이 부분 요런 거 뭐라 그래?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지시 간접 제시입니다. 자, 대화나 행동을 통해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이나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을 이걸 통해서 내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간접 제시라고 해요. 혹은 연극적 제시해서 극적 제시,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죠. 짐작하게 하죠. 하지 않고 어머니는 속이 상했다. 이런 식으로 답답하고 화가 났다. 해서 심리를 직접 설명해 버리면 그거는 직접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마치 영화로 따진다면 영상,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대화나 행동을. 그래서 내레이션, 해설 없이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접 제시. 나는 동사무소로 가서 떠들어고 됐는데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어때? 또 이성적이고 약간 냉철한 그리고 약간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라는 서술자의 캐릭터는 얘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얘도 받아들이지. 수능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한다고 되는 게 없어. 이초권 파는 거 0이 나왔고 팔긴 왜 팔아? 아파트로도 안 가? 영희도 세상 모르는 애요. 잘 모르는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부대 아까 동사무소 앞에서 아버지의 부대를 대신 들어줬죠. 영호가요? 영수가 받았다가 영호에게 넘기고 영호가 가지고 왔을지 몰라도 그걸 이제 영호가 그렇게 했죠. 영희가 아니라.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고 아버지도 뭐예요? 현실을 순응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 달라요. 자, 몸에서는 풀 냄새, 고기 냄새, 개천 건너 주택가,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 과거 얘기죠? 과거 예상 들어갑니다. 역설행적 구성이라 봐도 돼요. 이 부분에서. 자, 그 다음 주머니가 달린 옷. 아직 과거인 거예요. 네.
아니 어른이 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웃기잖아. 엄마나 됐어요? 아니 거기 철거 개고장 날라오고 저기 하는 거 있잖아. 엄마가 뭐라 그래? 너희들이 직장만 제대로 다녔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어린 때네. 어린 그러니까 아빠 나쁜 사람이 이런 거 진짜. 그렇네요. 응? 악당도 못해. 고기 맡으러 고기 큰 오빠 큰 고기 냄새 맡으러 이런 것들이 애들이니까 그런 거지. 그땐 주머니 없는 옷 그럼 이 부분은요? 어떤 거.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때 현재 과거야 과거. 거? 응. 때려줘 나는 후회했다. 물론 때리고 나서 후회한 게 그때 후회한 거지. 여기까지 물론 여기까지는 과거이고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시점은 지금일 수 있겠지.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알겠지? 항상 천민의 자식이었다는 거야. 언젠가 물었다. 이것도 지금 시점은 아닌 거지. 그리고 이렇게 아빠 책 읽어. 현실 도피적인 태도입니다. 최고 계곡장 얼마에 팠는지. 저기 이건 다시 현재. 그래서 이게 약간 뒤섞여 있어. 응, 괜찮아. 그래도 그런 내용이야. 됐고. 답을 왜 체크를 안 했네. 그 다음 몇 번? 4번 가볼까요? 그냥 읽어봅시다. 현실 극복의 의지를 일으켜 가족을 단합하게 만드는 소재가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 빈민계층 가족을 위협하는 산업의 형 이거 굴뚝 지금 그린 것 같아요. 답이 2번이겠네요. 결사한 거니까. 당시 사회에서 공명된 정의는 말도 안 되는 화려하게 살피는 영예의 소문 아니야. 펜스코츠는 무슨 의미예요? 리얼? 어떤 소박하고 순수한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영희 아버지의 도덕성이나 인류성에는 굳건한 나의 믿음 미움이 뭔데? 아우 이거 띄어쓰지 이거 슬래시 표시 쫙 써놓은 거 봐. 이거 보면 아우 이거 뭐야 이거? 네. 아니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싶은 나의 바람이 들어있는 물질적으로 철거 계급장에 대한 받은 가족의 반응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5번. 5번의 답은 5번이네요. 나머지 틀린 건 영어는 아니죠? 영어 아니에요. 영어 아니에요. 나는 분노하지 않아요. 네. 엄마도 그래요. 근본적 해결 아니에요. 근본적 해결책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요. 아까 대조수 또 나왔어요. 작품과 서술자 아닙니다. 이 작품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그대로 서술자예요. 페렌팅 주인공 시점. 네, 맞습니다. 6번 A. 나머지 공간은 반어적으로 나범구. 행복동. 자, 신체적 장애 난쟁이는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계층. 입주할 수 없는 부조리한 당대현 주지. 그거 봐봐. 나올 문제가 지금 계속 뻔해. 한 번 더 할까? 9번 문제 갈까? 9번 문제. 8번 문제 같은 거 중요해. 8번 문제. 난쟁이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는 뭘까? 난쟁이. 2번. 아, 허리야. 쌤은 의자 안 바뀌셨네요? 몰라, 원래 이게. 유일하게 남은 의자예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아, 진짜? 애들이 그거 누워가지고 그 등받이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백 바꿨구나. 다 버리고.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4번 1번. 왜요?
2번. 이 전체 주제입니다. 이게 전체 주제 속에 난쟁이가 녹아 있어서 더 강력해요. 나머지 잘 보시면 얘는 왜요? 아니 난쟁이로 설정해야 이게 부각되나? 그쵸, 더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냥 건장하고 체격 좋은 남자가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안 그래도 사회적 약자인데다가 헌신이까지. 와, 이거 아니었어요? 여기선 사회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약자 소외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난쟁이를 썼습니다. 이해됐죠? 난쟁이냐 아니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냐 아니냐로는 이해됐지? 9번까지 하고 다른 거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부터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해줍니다. 기억부터 비유는 뭔데? 몰라? 갈등이 일으킨 소재로 나뉘어 어려운 처지를 나타낸다. 그런 게 있죠. 철거 개구점이 있지 않겠어? 뭐 일일이 찾아봐야 돼 원래는. 그지? 그거 아니야? 뭐지? 역설 없습니다. 대조적 표현. 잠깐만. 난쟁이 가족에 참혹하고 빈곤한 사람들. 이거 니은이 뭐니? 천국 지옥 아닐까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역설은 아닙니다. 대조적 표현이요. 대조적은 그거죠. 풀꽃 연속. 이거 찢은 거 봐야지. 자, 니은은 귀찮아. 아, 지문 길어. 없어요. 기억은 철거 개구점. 니은은 낙원과 행복동. 나온 거예요. 또 틀렸네요. 역설. 반어적. 네, 반어죠.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없어야 되고. 미쳤습니까 문제? 자, 답은 2번. 굳이 할 필요 없네요. 아이고 쉬워라. 굳이 할 필요 없고 나머지 문제. 소율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봐. 틀려도 돼. 왜 풍자적 기법이 아니냐고? 풍자의 정의가 웃음을 유발 근데 비판. 맞아. 근데 풍자가 뭔가 대상을 조롱하고 대상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등등의 것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웃음도 같이 함께 일으켜서 나타내는 게 풍자. 이거는 그냥 그 당대 시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물론 약간 상상력의 허구와 상상이 포함이 됐지만 사실적 묘사를 통해서 비판하는 작품이야. 풍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풍자는 이런 거.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달려 올라가 앉아. 아니면 어떤 거야 또 풍자. 너네 이번에 파수꾼 이런 것도 풍자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지. 우화적 기법이라고도 하지만 그것도 그러한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이 된다고. 그 또 수호제기에서요. 수호제기. 그 부분 있잖아요. 원래 본질적 자아가 중심이고 현상적 자아가 현실적 이런 건데, 근데 거기 안에서는 나가 자꾸 잘 달아나고 달아나는 나가 누구야? 본질적. 본질적 자아가 달아나는 거야. 그럼 그것을 지키거나 혹은 지키지 못하기도 하는 존재가 누구야? 그게 현상적 자아야. 이 작품의 아이디어는 그래. 작가의 아이디어는. 근데 본질적 자아는 중심인 거 아니에요? 너네는 그래도 요즘 제정신 차렸네. 왜요? 공부하니까. 근데요?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기간 아닐 땐 어떻게 지내? 제정신 아닌데 놀랐잖아. 네, 치가 지정신이야. 내가 하는 거에 나는 건가? 그런 느낌. 응. 중요하지 본질적 자아가. 네. 그지? 근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아래요. 근데 여긴 변한다. 그거는 다 사전적인 의미지. 오케이. 근데 그게 도망치는 거지.
또 아, 다른 거 없이요? 다른 거 뭐가 있을까? 그냥 모라니 피까지 수호지 황망근 만수 그거잖아. 너네가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적어. 너무 운영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어려워질 수 있어. 5번 선지까지 잘 따져 물어가지고 확인하고 끊어서 보면서 선지를 확인해 줘야 돼. 국어라도 잘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좋아, 좋아. 오래 시작하자. 그다음 그만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저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지금 누가 없는 거야? 소율이는 그새 나갔구나.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제가